네, 주먹구구식 전개로 이해가 다소 어렵고 과장되거나 개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업계 이해에 도움이 안 될 수 있는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. 이번에 아이온큐 한번 해볼 건데요. 이거는 이제 실온에서 이온 트랩 방식인데 레이저로 이제 그 어떤 컨트롤을 하면서 그 유지 시간이 길다. 이게 찾다 보니까는 이게 이온 트랩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유지 시간이 길다. 이게 좀 중요해요. 그래서 정확도가 올라간다. 그리고 구글하고 IBM 같은 경우는 이제 극저온에다가 진공까지 맞춰줘야 되니까 초전도 방식으로 노이즈하고 유지 시간이 짧으니까 정확도가 좀 적다. 그 메모리 용량은 여기서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 슈퍼컴퓨터가 22,008 테라비트 뭐 이 정도 되나 봐요. 근데 60큐빗만 돼서 60큐빗만 돼도 벌써 이게 잽이 안 돼요. 100큐빗은 아예 그러니까는 슈퍼컴퓨터하고 용량하고 속도 차이가 이거를 계산하기가 그러니까 계산하려고 하다가 포기. 100큐빗까지 하는데도 엑셀이 막 넘어가 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100큐빗 정도면은 이제 39경이고 이게 2의 천승이면 이거는 계산 자체가 안 돼요. 이거는 뭐 우주 정도 된다. 그래서 용어 중에는 좀 어려운 게 양자 중첩이 있고 이제 뭐 양자 얽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중첩이 되면서 원래 1 뭐니까 00, 01, 10, 11 뭐 이렇게 네 개를 그러니까 한 번에 딱 계산해 버리니까 뭐 그런 뜻이래요. 그러니까 결맞음, 결어긋남 요거랑 비슷한 뜻 같은데 이제 뭐 찾다 보니까는 용어가 좀 틀려가지고 좀 하여튼 잘 모르는 거였는데 찾게 됐습니다. 그래서 뒤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그 IBM 같은 극저온 때문에 다른 것보다 이렇게 막 그 이론을 한번 해석해 보려고 계속 노력을 하다가 이 온도가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. 그래 이거는 그 방식 같은 계산이 정확한 거는 결맞음. 그러니까 중첩이죠, 중첩. 중첩이 시간이 길어서 그런 것 같다. 이게 이제 뭐 이게 기사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결맞음은 뭐 이렇게 파동을 일으키고 이거 블로그에서 갖고 온 거거든요. 그래서 결맞음은 좀 중첩 현상이고 결 어긋남 하면 이제 어긋남 뭐였지? 먹었네. 결 어긋남. 얽힘 그 같은 뜻이고요. IBM 하여튼 극조원이고 두 가지 상황이 겹치는 그 현상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한다. 방식이 그러니까 이게 온도 저는 이게 시간이 이게 짧을수록 좋은 건 줄 알았어요. 근데 자세히 보니까 유지 시간인 거예요. 계산 유지 시간 유지가 안 되는 거야. 유지가 안 되니까 99.4, 99.9, 99.9면 100% 거의 100%잖아요. 2016년도 자료니까 요번에는 어떻게 보면은 중첩과 그 얽힘 그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유지 시간이 0.0000 이거는 최소 1000초 이상 된다. 그래서 이온 트립 방식이 더 좋은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리고 이거는 이제 관련 자료인데 이거 사실 좀 이런 자료가 굉장히 많았는데 좀 그래도 예쁘게 돼 있어가지고 갖고 온 거예요. 근데 이걸 뭐 해석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온 트립 방식에 이런 자료들이 있다 정도만 이런 거는 사실 제가 뭐 설명하는 거는 상당히 뭐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죠. 뭐 제가 이거 뭐 그러니까 요게 요거의 어떤 해부도 온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이렇게 에이트 뭐 저거 뭐 나와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요거를 설명드리기까지는 뭐 제가 이쪽 분야를 뭐 잠깐 본다고 뭐 알겠어요. 그러니까 이런 자료가 있다. 요거는 이제 이온이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요 레이저로 이렇게 빔을 쏘는 그 동영상 같은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판이 여러 개예요. 그래서 쫙 있어요. 막 뭐 한 몇백 개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쭉쭉쭉쭉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뭐 저거를 계산을 하는 건지 그래서 이런 자료가 있다는 것만. 그리고 요거는 이제 초전도 방식인데 보면은 이렇게 노이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. 여기에 딱 노이즈라고 써 있어요. 그래서 다른 거는 뭐 해석도 안 되고 뭐 헷갈려. 근데 요거 하나만 딱 보고 요게 그건가 보다.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한 거고. 그러니까 이제 초전도체를 한번 찾아봤죠. 근데 뭐 저온이나 고온은 있는데 상온에서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냐. 이거는 뭐 이건 불가능하다. 그런데 몇 개 기사를 찾아보니까 실제로 또 뭐 이렇게 상온에서도 좀 된 경우가 있어요. 사례가. 근데 문제가 압력. 온도는 괜찮은데 또 이제 압력 어떻게 해? 진공인데 압력 어떡할까? 압력. 거기서 또 한번 막히는 거죠. 그래서 환경을 좀 맞추기가 어렵고 중첩과하고 얽힘이 처음에는 이게 뭐 중요하나 했는데 이제 유지 시간이 길어져야 그만큼 정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연관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이거는 뭐 연도에 해당되는 건데 다 한 번씩 보시겠지만 이온 트랩 방식이 예전에도 그러니까 1995년에도 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IBM, 뭐 디웨이브
디웨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에 인수됐다는 뭐 뉴스를 본 것 같긴 한데, 그러면서 이제 구글, IBM, 뭐 마이크로소프트 있는데, 이것조차도 사실 그러니까 2019년도까지도 사실 조금 뭐 초기 단계인 게 아니냐. 요 이후에 IBM 50큐빗을 만들긴 했지만은 그래도 실제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았겠냐 해서 요런 또 자료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암호 해독이나 금융계산이나 최적화나 유체 기계학습까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현재의 컴퓨터 슈퍼컴퓨터가 유지를 하고 있지만은 양자 가속, 양자 화학 계산이라든지 회로 시뮬레이션 같은 게 초월하게 되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. 급속도로 발전하면 뭐 이런 또 자료가 있어서 한번 제가 참고용으로 갖고 와봤습니다. 그리고 이건 이제 엑셀로 계산하다가 이제 100에서 100큐빗에서 포기. 1000큐빗까지는 이거 엑셀 계산하다가 터지는 거죠, 이거. 그리고 이제 큐빗이 또 이제 9큐빗 되긴 해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여, 일곱, 여덟, 아홉. 요거 딱 9개 맞더라고요. 9개야. 1.5mm고 요거는 계산 요것도 9개 맞습니다. 그래서 한번 이렇게 세보려고 큐빗이 맞나. 결국 이것도 그 저온하고 저온과 진공을 다 맞춰줘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쉽지는 않은 거죠. 이건 이제 뭐 가드너의 무슨 뭐 사이클이라고 돼 있는데 10년 정도 이상 걸리지 않겠냐 뭐 이런.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근거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. 근데 하다 보니까 또 퀀텀 컴퓨팅이 있길래 한번 참고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뭐 로드맵은 15년부터 해가지고 원자, 양자, 뭐 센서, 그다음에 연계, 시뮬레이션, 인터넷,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 이런 식으로 어 접근을 해가겠다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요거 이제 IBM 예전 자료.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이게 찾다 보니까 또 알고리즘 뭐 그로버는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아요. 검색하다 보니까 그로버라는 게 많이 있어가지고 뭐 딥러닝 뭐 이렇게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한번 저기 가져와 봤습니다. DAV는 128큐빗인데 이게 뭐 좀 그때 당시에는 좀 획기적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상 이제 유효 개수는 이제 그만큼까지는 안 나오지 않겠냐 해서 요거 이제 계산하다가 50큐빅까지는 딱히 이제 따라갈 수가 없어요. 근데 60큐빅 넘어가면은 이게 완전 그냥 뭐 1%뭐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죠.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슈퍼컴퓨터 이걸 다 합쳐도 이게 한 대가 이 정도면은 한 대가 2만인데 100 그러니까는 70큐빅만 넘어가면은 전 세계에 있는 슈퍼컴퓨터 합친 거보다도 전 세계가 아니고 그냥 우주에 있는 슈퍼컴퓨터 다 합쳐도 70큐빗보다도 안 되는 것 같아요. 용량, 메모리 용량 자체가. 그러니까 이제 저도 처음에는 이제 이온 트랩 방식을 한번 좀 파보자 생각을 하다가 아 이게 중요한 거는 중첩이나 결맞음 현상으로 인해서 유지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정확도도 올라가고 그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더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초전도 방식이나 이온 트랩 방식이나 계속 유튜브하고 동영상을 찾아봤는데 뭐 외국 영상 같은 경우는 그냥 영어로 쳐가지고 이제 한글 자막 띄우면 되잖아요. 근데 이거를 뭐 이해한다기보다는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는 극조온하고 진공을 지금 현 상황에서는 유지를 해야 된다. 이게 그러니까 결론은 그 뭐 상온에서의 개발이 나올 수도 있긴 한데 만약에 온도가 맞아도 또 진공이나 압력 상태를 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실온에서 된다 그러면 완전 틀린 거잖아요. 그러니까는 권투 선수가 그 뭐야 냉장고에서 사는 권투 선수인 거예요. 냉장고에 압력이 높아야 돼. 딱 그 클린룸 같은데. 근데 우리 여기 권투 선수는 그냥 아무 데서나 다 싸울 수 있고 이러니까 이게 아마 어떤 그 개발 차원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냐 이거는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여기 이 기술력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기술이라고는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이온 트랩이나 이쪽 초전도 방식 자체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하다 보면 또 뭐 언젠가 또 이해할 날이 오겠죠. 뭐 두세 시간 배워가지고 알겠어요. 근데 중첩하고 얽힘이 좀 중요하다. 그거 때문에 유지 시간이 길어지고 짧아지는데 그 길어지는 걸로 인해서 정확도가 많이 올라간다. 그리고 60큐빗 넘어가면은 이거는 뭐 감당이 안 된다. 이 자체가 용량 자체가 뭐 100분의 1, 뭐 100만 원, 그러니까 2만 원인데 11억, 갑자기 2만 원인데 11억이야. 2만 원인데 100큐빗만 가도 39경인데 1000큐빗 가면은 아이고야 계산이 안 되네요.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